자, 28번부터 또 바로 시작합니다. 28번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0만 가지고 안 되죠. 100분의 95 그래야지. 2번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권 행사할 경우 공시가? 시가죠. 시가. 3번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100분의 80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일 10년 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10년 전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 못한다 이 뜻이니까 5고. 4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건축물은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말은 안 되지. 대지하고 건축물 전부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 협의 진행 60일 전이 아니고 3개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라. 3개월 이상. 29번 X 간사인자 출제된 적 없으니까 X 30번 X 감리자 나온 적 없어요. 31번 사용검사다 옳은 것은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에 대한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말을 또 묘하게 하는데 승인권자고 검사권자가 좀 다르다고. 아까 승인권자가 10만 미만이면 특별시방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근데 검사권자는 엉뚱하게 시군구.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승인권자에게 사용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한테. 2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없다.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받을 수 있다고. 3번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15일. 시사에 바꿔서 또 그렇게 바꿔요. 그럼 차라리 7일 그래야지. 7일. 건축법은 7일, 주택법 15일. 4번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거 본다? 본다. 이거는 숨 쉬면 안 돼. 그냥 본다 그래야지. 5번 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다 그래야죠. 문제가 대부분 문제가 옳은 겁니다. 옳은 거니까 어떻게 하든가 말표를 꽈야 돼. 이거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옳은 것은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2번 사업조치가 파산해서 주택건설 계속할 수 없고 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 무엇이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입주자가 없어요. 입주자가 없으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 이러고 내면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틀 때를 틀어야지. 하여튼 그래서 틀렸고 3번 사업조치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 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패스. 4번 그 밑에 2개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4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정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 신청 시 감리자 감리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욕 먹고 출제위원 중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15회 같은 사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 문제 냈던 부분을, 그래서 문제 만든 사람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나온 부분, 중요 부분 또 나오거든요. 평생 내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 문제를 만들 때 좀 적당히 섞어가지고, 2번 내면 하나 이상하고, 그러지 말고. 학원가 출제위원들은, 학원가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강의 손 놓고 5년 동안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명세에서 이게 찍히면 안 되는 게 전산조회하면 다 나와요. 어디서 받았는가.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요. 원래 첨부 서류는 우리가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옳은 것은 이러고 만드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떳떳하게 틀린 것은 틀린 것 해놓고 해야 되는데, 옳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틀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럼 문제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첨부 서류니까 의심하지 않는다. 5 그래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봤더니,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도 사용금을 받고 대지 조성 사업도 사용금을 받는데 주택건설 사업에는 감리자가 투입을 하지만 대지 조성 사업에는 감리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 사업에는 감리 보고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떳떳하게 주택건설 사업 감리 의견서 첨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대지 조성 사업 틀렸다 이렇게 지금 말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3번 같은 경우 사업 주체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 보증자,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록 및 소유권 보존되게 할 수 3번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좀 깊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 읽어보고 5번 감리자 파트는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3번만 다시 봐요. 3번만. 사업 주체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서 시공 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것만 한 번쯤 읽어보고. 지금 32번 문제가 사용검사인데 사용검사 토탈 해가지고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어쩌자니 더 들어가면.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줘야지. 33번 공업화 주택은 X. 공업화 주택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업화 주택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또 왜 없다고 그래요? 공업화 주택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 뭐라고? 공업화 주택. 아파트 지을 때 벽 기둥 들고 간다고요? 거기서 만든다고요? 네. 네, 그렇죠. 들고 공장에서 제작해서 들고 가는 것도 있고 현장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화 주택이 내용으로 나오면 안 되고 왜 그런 설명하냐? 다음은 주택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공업화 주택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걸 갖다 내용을 문제 내면 어쩌자는 거냐고. X지. 자, 문제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인데 주택의 공급은 또 내용을 좀 봅시다. 209페이지 보면 요약집 209페이지 주택의 공급에서 1번 주택의 공급 지문 하나 아주 잘 나와요. 지문 하나. 지문 하나짜리요. 1번 주택의 공급. 근데 잘 나와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입니다. 주택 분양인지 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할 때 시, 군, 구 승인받습니다. 복리시설은 단지 내 상가요. 복리는 시군구, 시인구 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은 시군구, 시인구. 단 국가지하체 공사 그러하지 않는다. 국가지하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 4개죠, 4개. 4개 하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는 신고, 국가지하체 공사 제외, 국가지하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해서 제외. 4개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넘겨오면 2번. 견본주택 그런데 견본주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견본주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에 생각나는 거지. 그건 같은 뜻이고 견본주택 그러면 2년 그러지. 2년.
견본주택 그러면 생각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무슨 얘기요?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사용상 받고 몇 년 이상 보관? 2년 이상 보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민간 건설업체만 만듭니까? 국가지자체 공사도 만듭니까? 혹시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공부, 거기까지만. 그래서 1번 공부,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은 누가 해준다고요? 시군구. 시군구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려면 뭘 만들어라고?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방 찍은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국가지자체 공사는 얘가 승인 신청을 안 하거든요. 승인 신청을 안 하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하면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군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다 만든다. 국가지자체 공사라고 안 만든 것은 아니다. 그거 안 놓고. 그리고 답은 2번 좀 나오지. 사용검사 받고 얼마 이상 보관? 2년 이상 보관. 2년은 넘어가면 보관 의미가 없다. 왜요? 하자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것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3번 안 읽어도 그 마감자재 그 생산 회사가 망했어요. 더 좋은 품질 쓰고. 다른 거 쓸 때 그냥 모르게 한다, 알려주고 한다, 알려주고, 바꾼다, 알려주고, 그런 얘기니까 2년만 잡고.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웬만하면 우리 편히 삽시다, 편히. 해결 딱 하고, 한 문제 나오면 맞춘다 그래야지, 해결 못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편히 살아요.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 1번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 2개 잡고 아닌 거 3개 잡고. 첫 번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가지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 공급하는 지역에 사는 공동주택. 아닌 거 그럼 3개 나와요.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격 외절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그게 이제 첫 번째 지문 하나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분양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쉬워요.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용. 택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쉬워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부대비용이 공공택지 공급받으러 가면서 점심 사 먹었어요. 기름 7,000원 넣었어요. 그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안 들어가 저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에서 어디까지 인정한다. 근데 우리는 국토부령까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그 부대비용의 범위를 국토부령이 정한다. 국토부령에 대해서 정한 비용을 가산한다. 근데 국토부령까지 안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 택지비는 쉬워요. 감정가 하면 돼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여기서 부대비용이랑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건축비는 이게 땅값은 다 다르지만 건축 자재값은 생산하니까 다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다. 전국이 똑같으려면 누가 고시해야? 국장이 고시해야. 국장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하는데 기본형 건축비가 지역 실정이 안 맞으면 시군구 정계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분양가 공시 원가 공개 의무입니다. 하이한다. 분양가 공시 하이한다인데 간단해요.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에는 누가 공시하고 이것만 찾으면 돼요. 공공택지는 누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으면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누가 하는가 그거 잡고. 그러면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얘도 지문 하나거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 승인을 누가 해요? 시군구가. 그럼 원주에서 분양가가 2,200이면 적당해요? 부적당해요? 모르지. 원주시장은 누가 알지?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쩐다고? 분양가 심사위원 만든다. 첫 번째 누가 만든다? 시군구. 두 번째 암기해야 돼요.
언제 만듭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고 20일 내에 만드는데 자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얘는 또 분양 승인 또 안 받거든요. 그럼 분양가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기관장이 만듭니다. 기관장이 만들고 네 번째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할 때는 분양가 심사인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승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 지정해제. 작년에 이게 당연히 날 걸로 예상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중요하게 봐야죠. 생각납니까? 올해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16년. 그러면 작년이 15년. 그러면 2014년 연말에 가장 떠들었던 게 뭐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부동산 경기 산다 해가지고 주구장창 떠드는 게 부동산 3법 아닙니까? 부동산 3법. 3법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제1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없애자. 제2법. 우리가 이제 머리를 흔들어서 도정법 가요, 도정법. 도정법 가세요. 자, 재건축할 때 내가 재건축하는데 주택을 100개 가지고 있어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은 몇 개요? 원칙은 하나. 예외적으로 예외 2개. 어떻게 해가지고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근데 거기다 더 예외 들어가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또 막 나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력이 아니면 100개 가진 만큼. 과밀억제권력이면 이제 달라진다고. 거기에서 세 번째 뭐냐? 거기에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과밀억제권력. 강남 재건축 풀자는 얘기예요. 풀자. 가진 만큼 주자. 가진 만큼 주자. 한쪽은 가진 만큼 주자. 한쪽은 안 된다. 협상에서 몇 개까지 줬다고? 3개 준다고. 3개. 그게 과밀억제권력 안. 투기가일지가 아닌 재건축은 3주택 줄 수 있다. 그게 나오고 세 번째 나온 게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 안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납니까? 한쪽은 살아난다요. 한쪽은 경기 사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더 죽는다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경기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것은 뭐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무슨 동이요? 평원동. 평원동에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평당 1,000만 원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저기 기업도시 만드는데 거기는 무슨 동이요? 무슨 동? 단곡동? 네. 월송리입니까? 월송리. 예. 월송리 가서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이면 분양 받아야 안 받아요? 자, 똑같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방곡동하고 월성리하고 똑같은 천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받겠어요? 방곡동 받겠습니까? 1,200이면 어디 받겠어요? 방곡동. 1,500이면 어디 받겠어요? 아, 상식적으로 여기는 시내라니까. 시내. 거기 뭐라고? 리라고, 리. 여기는 뭐고? 동. 거기는 뭐라고? 리. 어디 가서 받을까요? 아, 시내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물론 거기 가면 뭐 개구리는 뛰어다니겠지. 없잖아요. 시골 동네니까. 그럼 어디 가나 1,500 때도 여기 받을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좀 1,500 하면 안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왜 똑같이 잡으려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요. 재개발 재건축 안 되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의 중심이 여기가요. 중심. 그럼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같이 천에서.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고 민간택지. 민간택지라도 풀자 이런 얘기요. 민간택지 풀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요. 누가 입건다고? 조합원이. 누가 입건다고? 건설회사가. 그럼 한다는 얘기요. 일반 분양이 비싸더라도 위치가 좋으니까 돈 있으면 온다는 얘기. 돈 있으면. 그러면 조합원한테 이익이 나고 시공회사가 시행사가 이익이 되면 시행사가 그 이익 가지고 어떤다고? 제주도 한다고. 이렇게 부동산을 살린다. 이래서 나온 게 부동산 3법. 그래서 뭐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당이 또 싸울 거 아닙니까? 한쪽은 없애지만 해가지고 결국은 절충해가지고 어디는 없애고 공공택지는 없애고 공공택지는 그대로 놔두고 공공택지가 아닌 적은 없애자.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고 근데 다 없애면 뭐 하니까 뭐라는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없어야 돼. 단 꼭 필요하면 누가? 국장이 지정하면 되지. 민간택지라도 꼭 필요하면 국장이 뭐 하자고? 지정하자고 해놓고 이때 국장은 누구 편인데? 1번하고 2번하고 싸우면 원주는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가졌죠?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1번도 하나 가지고 2번도 하나 가졌잖아요. 사이좋게. 도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원주는 참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장관이 누구 편입니까? 1번이지. 1번은 둘 다 없애라. 2번은 둘 다 없애면 안 된다. 결국 싸우다 절충해가지고 민간택지만 없애자. 민간택지 없애는데 반발 심하니까 그러면 민간택지 꼭 필요하면 누가? 국장이 지정한 데서는 하자. 국장은 누구 편이라고? 1번 편이라고. 한마디 하지. 너는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 마라. 이러면 끝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얘가 드디어 뭐가 나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때 당시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때 당시로는. 근데 작년에 4개 챘는데 안 냈다고. 그럼 올해는 내겠지 그러면. 근데 분양가 상한제 공부를 단 5초면 끝나요. 5초면. 첫 번째 누가 지정한대요? 국장. 심의합니까? 그냥 묻지 마세요. 상식이에요. 그거. 그것이 합니까? 상식이에요. 그건 상식이고. 대상 지역 요건이 뭡니까 하면 직전을 서금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 몇 프로? 10%. 자,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이맘때 대비 얼마? 200%.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떠들어대요. 10%, 200%, 20대 1. 앞으로 제가 몇 번 할 겁니까? 이걸 갖다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 4번 보고, 이론 특강하고, 이론 1번 하고, 문제 하니까 총 6번. 앞으로 6번, 7번 합니다. 7번. 오늘 빼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7번 하면 사람이 성의를 봐서라도, 그랬죠? 성의를 봐서라도 암기하지. 10%, 200%, 20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잡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력 진행할 때 시도 의견 듣는다. 그것 좀 잡고 시도 의견 듣고. 3번 같은 건 절대 답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국장이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했으면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되는가? 분양가 적정한지 안 한지 얘가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군구가 아는 거예요. 국장은 누구한테 송부합니까? 시군구. 누가 누구한테 송부? 누가 누구한테 송부? 함정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송부한다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고 어디서는 함정 쓰냐?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토지거래 허가제. 누가 지정하면? 국장. 국장이 지정했다. 누구한테 보낸다? 시도. 시도는 누구? 시군구. 시군구는 등기소. 시도가 지정하면 누구한테 보낸다? 그것은 함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도가 지정하면 국장하고 시군구. 시군구는 등기소. 그건 함정 안 써요. 국장이 지정할 때 걔만 함정이에요. 걔만. 국장은 시도. 시도는 시군구. 순서가. 국장은 지체 없이 시군구. 거기서는 함정 쓴다고. 다른 데서는 절대 함정 안 써요. 누가 누구한테 보냅니까? 묻지 말라니까. 어쩐다고? 어차피 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 국장이 시군구에 보냈다. 그러든가 말든가 넘어가고 4번 지정사유가 없어졌으면 없어지면 어쩝니까? 풀면 그만이지. 해제는 끝맺이 뭐라고요? 해제 하이한다고. 5번 읽으면 후회하고. 6번 자 국장이 지정하고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 해제 요청 받으면 며칠 내 결과 통보? 40일. 그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국장이 지정한다. 10%, 200%, 20대 이하. 그리고 시도 의견 듣는다. 그리고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 결과 통보.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공급 질서 유지 방안. 얘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번 공급 받는 자 증명. 국민 여러분 통장 팔지 마세요. 이쪽 파트요. 그래서 이 법위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죠. 증서나 지위 4가지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강고 2가지 해도 된다.
상속, 저당. 그럼 벌써 한 문제 풀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물어보니까. 첫 번째, 입주의 절주 증서. 그 말은 청약 통장.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그리고 입주자, 세 번째가 주택조합원의 지위. 네 번째,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체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체 대상자 확인서. 이거는 전부 다 이해해야지 암기할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요? 이 정도 증서나 지으면 내가 집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네 가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까지 말하는데 했습니다. 하다 걸리는 거예요. 하다 걸렸다. 1번 국가사업전 증서줄 양도 한 장, 양도 팔았죠. 그 자기가 너는 앞으로 지위, 네 지위 무효다. 너는 공급 신청도 하지 마라. 근데 얘가 팔았어요. 사간애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가지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도 무효다 그러면 그때 신청한 게 동시에 다 무효되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걔가 거기서도 적발이 안 돼가지고 분양받아서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적발이 되면 사업조치가 그 집을 다시 사들입니다. 사업조치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판매한다. 사들였으면 사업조치는 나가. 뭔다고? 퇴금 몇 년. 나가면 뒤통수에 한마디 하라고. 어쩐다고? 너 앞으로는 10년 동안 입주 자격이 없다.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처벌 3년 3천. 지위 무효, 계약은 취소, 사업조치 판매, 퇴금 몇 년,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3년 3천. 그 다음 이제 공급하는 자 측면, 얘는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요.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건설회사한테. 자, 건설회사 사장 여러분, 국민들 돈 받아서 튀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일정 공정이 다다르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는 모집 공고, 의무적으로 광고 내야 돼요. 광고. 100세대 이상이면 신문에 광고 내야 돼요. 모집 공고를 내려면 모집 공고 내도 괜찮을까요?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승인 신청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자, 공사 끝났다. 공사 끝나서 뭐 받아요? 사용검사 받고, 사용검사 끝났으면 사업조치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입주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입주자는 등기 사유가 발생되면 며칠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에서 며칠? 60일.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만 떨어지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전 등기 신청과 60일. 이 기간 동안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이 기간 동안 하지 말았는데 이번에 누가 하냐? 주택 조합한다. 주택 조합. 조합이 하는데 이번에 몇 세대 건설한대? 그러면 500세대 건설한다. 조합원 몇 명 모집했어요? 500명 모집했어요. 자, 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하는데 500세대 건설하는데 조합원 몇 명 모집했다? 500명 모집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놈의 입주자 모집 공고 내냐고, 공고를 왜 내냐고 다 모아놨다니까, 이제. 이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얘는 언제부터 할 거냐고, 언제부터. 그래서 주택조합은 언제부터? 너는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러고 잡겠다는 얘기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빨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빨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더 앞에서부터 잡겠다는 얘기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이유 60일. 주택조합이 아닌 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이 60일. 이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하지마. 하다 걸리면 어쩐다? 하다 걸리면 팬다. 많이 팬다? 조금 팬다. 조금. 얼마 팬다? 2년. 그러면 사람이 해요 안 해요?
네. 2년, 이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2년 정도 갔다 오면 그냥 위장병 치료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가야 안 가요? 간다니까. 사람이 돈 좀 한다 그런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뭐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기등기는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하지. 언제 하냐?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언제라고? 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부기등기를 안 해오면 승인을 안 해줘. 부기등기 해오라고. 돈 받고 난 다음에 등기하면 안 되지. 돈 받기 전에 부기등기 해오라고. 주택은 뭐가 있어야? 등기 용지가 있어야 하든가 말든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고. 누구나 안 해도 괜찮아요? 국가가 이 돈 들고 튀겠습니까? 국가자재 공사공사는 안 한다. 사업주체가 자기 앞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 못했으면 안 한다. 부기등기 한 이후에 이런 행위가 행해지면 모두 뭘 한다? 무효한다. 그래야 어쩐다고? 입주자 권리분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내용만 맞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읽어봅시다.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 그 기간 동안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요. 입주자 등의 동의가 없이 하지 마라. 동의가 없이. 뭐 하지 마라고? 그럼 그것도 저당권 설정 등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 행위가 아닌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읽으면 첫 번째.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지 말고 두 번째. 주택,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인적권 하지 말고 대항력을 갖춘다는 얘기니까. 세 번째. 주택, 대지에 매매 증여된 방법으로 처분하지 마라. 그거를 퉁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 등이라고 한다. 박스 밑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 통반 입주 가능입니다. 입주 가능. 자,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저당권 선별 등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인의 동의가 없이 양도, 지향 설정, 압류, 가압류, 가하청된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을 부기등기 하는데 사업주체가 국가자재 공사하면 부기등기 안 한다. 또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 못했으면 부기등기 안 한다.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2번 잡아야 돼. 2번. 부기등기는 대지는 언제 한다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합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그런 행위가 행해지면 행위를 무효를 하는데 사업주체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 가져오는 것,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2번 건설대지 신탁, 얘는 패스, 중요하게 아무것도 무시하고. 3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문제 만들기는 딱 좋아요. 문제 만들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현대가 건설했습니다. 공사 끝났어요. 사용검사를 받았어요. 주민들은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뭐 했어요? 입주했어요. 우리 앞으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쯤 해가지고 이 땅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었다. 갑이 원래 소유자 갑이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갑이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뺏겼다? H현대한테 뺏겼다. 얘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용검사 끝난 다음에 하여튼 소송해가지고 이 땅의 본래 소유권을 갖다가 자기 앞으로 회복 다시 찾아간 거.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뭐가 되냐고. 주민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은 얘 찾아가서 어쩐다?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은 안 주인 거 어쩐다고? 매도 청구. 파세요. 얼마 줄 테니까? 시가 줄 테니까. 주민들 몇 명이요? 500명. 500명이 쫓아가지 말고 한 명만 가라고. 한 명만. 대표자 선정. 얼마 동의 받아가지고? 4분의 3 동의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어른 나는 그 소송에 참여 못하겠다. 얘 돈 내야 안 내요? 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이 면적이 100분의 95 미만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얘가 원래 소유권을 얘가 회복해 가고 2년 내야 돼. 2년 내. 2년 넘어가면 안 돼.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얼마 썼어요? 50억 썼어요.
현대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야지.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다인데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고 답 내기가 너무 좋아요. 답은 1, 2, 4, 5. 1번 얼마 준다? 시가 준다. 2번 쫓아가라. 혼자만 가라. 혼자만. 얼마 동의? 4분의 3 동의. 3번에 읽어봐도 답 대기가 곤란해요. 답 대기 곤란하고. 4번 전체 면적이 얼마 미만? 100분의 5 미만 됐을 때. 5번 소유권 회복하고 몇 년 해야 된다? 2년 내. 6번에 대해서는 사업주택에 쓴 비용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반복하면 되고. 5번 투기과열제과 전매제한. 얘도 속 편하게 한 문제 나옵니다. 그게 속 편해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아주 쉬워요, 내용. 투기과열제고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이제 국장시도. 아까 저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국장이다. 그 부분하고만 안 헷갈리면 되지. 투기과열제고 지정권은 국장시도다. 국장시도인데 주택 공급량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투기가 과열되려면 주택 공급량이 증가해야 되겠어요? 감소해야 되겠어요? 네. 공급량이 감소하면 투기꾼이 없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면 투기꾼이 없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투기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 박스 중요하게 보지 말고.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해버리면 거기는 투기가 충분히 생긴다고.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 박스는 중요하게 안 본다고. 아까는 중요하게 보더만 10%, 200%, 20대. 그거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 이쪽은 중요하게 안 봅니까? 내 마음이지 그거야. 저쪽은 대통령령이고 이쪽은 국토부령이고 강도가 다르고 저쪽은 중요 파트고 이쪽은 중요하지 않는 파트예요. 주구장창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국장이 투기가 알고 지정해야 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야 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국장은 투기가 알고 몇 년마다 재검토? 1년 재검토. 우리 시험에서 재검토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7군데. 재검토 물어보는데 딱 7군데 있다고. 첫 번째, 광역도시계, 첫 번째,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정비기본계,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 5년. 투기관리 몇 년? 1년. 6군데죠? 그리고 하나 더, 광역도시계. 재검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꾸 하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데가 7군데요. 다른 데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난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난 다음에, 투기가 없어요, 투기가 없다 그러면 누가? 밑에 있는 쫄병들, 시도,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국장, 시도 찾아가서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 시도는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그럼 투기과열지구도 쉬워요. 지정권자 누구래요? 국장, 시도.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 국장 협의한다.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한다. 국장 시도가 지정하고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요청받으면 40일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전매자인데 전매자입니다. 대상은 3가지.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지위. 주택 빼고 지위.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그건 주택과 지위. 세 번째가 신설되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 건설되는 주택과 지위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외입니다. 공공택지는 전부 다 2번으로 다 들어갔어요. 분양가상한제로.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공공택지 외에 공급된 주택과 지위. 3가지가 전매 제한받는데 제한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면 10년 이내에서 정하는데 전매할 수는 하지 마라. 근데 뭐는 된다? 상속된다. 그거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3가지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몇 년간 전매됐냐 그러면 출발점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다 똑같은 출발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투기관리관의 지위는 두 팀. 자, 첫 번째 수도권 충청권, 두 번째 기타. 수도권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고 등기하고 판다. 등기. 등기하면 주택입니까? 지입니까? 주택이지. 그럼 결론은 지위 분양권 못 판다는데 5년 초과하지만 이겠어요. 무슨 얘기냐? 등기가 안 되고 5년 동안 분양권이 있는 것들은 팔아도 괜찮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1년이 있다 팔고, 암기해야 돼. 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 지위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는 날로부터 몇 년 알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요. 분명히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괜히 대답해가지고 비정상이 취급되면 안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 제한기를 알 수가 없다고 조건이 너무나 많아 복잡해가지고 수십 개 되고, 그러니까 괜히 눈치 없이 좀 이따가 그거 잘 보고 대답하라고.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는 몇 개월? 6개월. 그건 암기하고, 그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전매됩니다. 7가지 사유. 자, 답은 1, 2, 3, 7 정해져 있어요. 1번,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지 마라? 수도권은 가지 마라. 함정이 두 가지죠. 전원, 수도권 제외. 두 번째는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가는 거. 세 번째, 전원이 해외이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 처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주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삼용 제공하고 2주 대택용으로 받은 거. 여섯 번째, 국가지자체 금융권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경공매로 나가는 거. 일곱 번째, 배우자의 증여할 때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그러면 답은 1, 2, 3, 7. 함정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7가지 사유가 있으면 박스 위에 누구 동의받고 파냐? 사업주체 동의받고 판다. 사업주체. 근데 주택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누구다? 주택공사. 왜 주택은 사업주체가 아니고 주택공사다? 주택은 사업주체한테 팔려고 하면 사업주체가 어디 갔다니까? 오른다니까. 울릉도 갔다니까. 울릉도 사업주체를 공사를 울릉도 갔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다? 주택공사. 근데 사업주체가 지방공사. 걔는 다른 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지방공사한테 판다. 그러면 박스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의해주고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거 알고. 위반시 조치입니다. 하지마 했어요. 지위는 사업주체가 판매하는데 얼마 줍니까?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얼마 줍니까? 입주금 플러스 이자. 그거를 우리 법에서 뭐라 합니까? 매입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 법은 뭐라 한다? 매입비용.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 우선 매입할 때도 매입비용밖에 안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도 투기죠. 투기. 결론적으로 걸렸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3년 3천. 토지거래 허가제 빼고, 우리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빼고 투기 어쩌고 저쩌고 걸리면 전부 다 3-3의 공법. 그 다음 부기등기입니다. 지위는 등기할 수가 없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등기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딱이에요.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최초 이전 등기하고 전매 제한 기간 내 주택공사가 아닌 자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말 좀 해주라. 그리고 하다 걸리면 신고 포상금 얼마라고? 건당 1,000만원. 신고 포상금이 무슨 법에 있어요? 국토개혁법, 토지거래 허가제 건당 50. 주택법 전매제한 건당 1,000. 농지법 위반자 얼마라고요? 왜 생각이 안 나요? 괜히 생각하지 말아요. 왜 생각이 안 나요?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건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금액이 달라져. 앞전주에 농지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은 데 얼마라겠어요? 3-3. 분명히 수정했어요. 3-3.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옛날은 3-2인데 지금 거기도 3-3이다. 거기까지가 공급 파트 사장 관리 잠시 쉬고 합시다.